네, 10월의 첫 번째 거래일 아마 빨간불로 마무리할 듯 보입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뚜렷한 색채를 가지고 주도 섹터군이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내일장 큰 그림 이분과 그려보시죠.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일단 내일장에도 오를까 궁금한 섹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안 하면 오늘 너무 서운한 장이고 그만큼 지금 투톱이 정말 강합니다. 네. 소부장단까지 같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만큼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될지 궁금한데 포트에 반도체 없으신 분들은 어떡하죠? 아직은 그래도 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게 앞에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반도체 슈퍼 사이클 얘기도 나와요. 근데 이제 슈퍼 사이클 얘기가 나올 때 항상 어떤 게 받쳐줘야 되냐면 재고 쌓인 게 별로 없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많이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나가서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뭐 역대 최저치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디램 같은 경우가 3.3주분. 네, 그러니까 3주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정말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최근에 이제 그 디램이랑 낸드 같은 경우에도 가격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밤에 엔비디아가 시총 4.5억 달러, 네, 4.5달러라고 나왔네요. 네, 4.5억 달러 나왔는데 시총이 6,300조입니다. 우리나라 걸로 환산을 하면은.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다 합한 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우리나라 다 합하면 한 3,000조대 되거든요. 이런 기업 저희도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오늘도 보니까 뭐 삼성전자 86,000원 넘었고요. 예,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 네, 반도체 관련 소부장들도 오늘 그래도 많이 올라오는 걸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은 꺾일 기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그 AI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HBM 수요 얘기하잖아요. 빅테크가 캐펙스를 꾸준하게 올리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너무 뭐 끝까지 온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번에 코어이브가 또 메타 향으로 수주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뭔가를 엔비디아 자체가 창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하고 투자한 돈으로 다시 자기네 거 GPU 사게 하고 그걸로 또 딴 데서 수주 계약 받고 하다 보니까 HBM 수요 관련해서는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밑에 자막에 뭐 보수적인 의견도 분명히 넣기는 했습니다. 내년에 HBM 수요를 본다라고 하니까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또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는 올해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걸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감안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바로 저희 어떤 종목 네. 공략하면 좋을지 후보군 열어볼게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PSK홀딩스인데 세 가지 종목 왜 접근해야 될지 짧게 설명해 주시죠. 뭐 대표주들 위주로 뽑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짧게 설명하자면 삼성전자는 HBM4가 내년 1분기 중에는 그래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 조금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목표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가면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전하게 HBM 관련된 최대 수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되면 반도체 쪽에서 조금 나아지는 게 레거시 쪽.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캐파 증설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정 업체들이 사실은 최근에 많이 어찌됐건 뭐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많이 눌려 있었는데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수급을 조금 잘 받고 있는 게 PK홀딩스 같아요. PSK홀딩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한번 전공정 관련 주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10월 1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경계감도 있고요. 들뜬 마음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셧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오늘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됐는데요. 반도체 쪽이 강하게 지수를 좀 끌어줬습니다. 오후 들어서도 그 상승세가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죠. 코스피 지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탄탄한 상승세를 유지했는데요. 1% 가까이 올라
올라가면서 3,455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 0.46% 상승하면서 84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거래소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꾸준히 좀 들어왔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7천억 원 넘게 샀고요. 기관 쪽에서도 강하게 물량을 좀 담았습니다. 환율은 물론 오늘도 좀 1,400원대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부담이 되긴 했습니다. 오늘은 소폭 상승했죠. 30전 정도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인데요. 여기서는 수급적으로 좀 메이저 주체의 방향이 갈렸습니다. 외국인들은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요. 기관 쪽에서 1,0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은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의 시세가 강했다 얘기를 드렸는데요. 미국 증시에서도 엔비디아, 코어위브 같은 종목들의 시세가 강했었죠. 그러한 훈풍을 좀 이어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삼성전자 2.5%가량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휴 지나고 나면 또 잠정 실적이 나오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도 3%가 넘게 올라가면서 IT 토톡 위주로 해서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들, CXL이나 온디바이스 AI, 유리기판 등등의 종목들도 강한 시세를 연출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제약바이오 체크해 보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미국 현지에 공장을 두고 있거나 파트너사를 가지고 있는 쪽들은 관세 대응이 가능할 거다, 우려를 덜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나란히 1% 가까이 올라가면서 끝났고요. SK바이오팜과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도 오름세, 그리고 알테오제는 보합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제 조선과 방산 쪽이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종목별로 분위기는 좀 갈렸습니다. 조선 쪽에서는 그래도 LNG 수주와 관련한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납니다. 기자재 쪽도 오늘 시세를 이어가기도 했었죠. 방산 쪽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은 또 고가 부근에서 쉬어가는 흐름이었고요. 현대로템과 한화 시스템은 나란히 1, 2%대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전력설비 쪽이 좀 강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까지 변압기 3사 모두 다 강하게 올라가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네이버는 차익 실현 물량이 좀 계속 나오네요. 오늘도 네이버가 5% 넘게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이 수출에 대한 데이터들이 잘 나오는 가운데 오늘 또 음식료 안에서도 삼양식품이나 오리온,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쪽들도 함께 빨간불이 켜지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원전 쪽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3% 넘게 올라갔고요. 현대건설도 3%대 강세 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86,000원으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64,600원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서 기자재 쪽도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화엔진이 5만 원 목전에 두고 오늘 10% 가까이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이 두나무와 관련해서 좀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한화투자증권, 오늘은 한화투자증권 우선주와 보통주 모두 다 7에서 8% 정도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보시면 IT 투톱 나란히 오늘 1, 2위 기록했고요. 네이버가 3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탄으로 또 유명한 회사죠. 명인제약이 오늘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 대비해서 또 2배 이상 급등하면서 110%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화엔진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량 상위 1위는 데이터솔루션이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JNK 글로벌, 코데즈 컴바인 등등 좀 개별 이슈 있는 작은 종목들 위주로 좀 체크할 수 있겠고요. 어제 급등했던 에머리지는 오늘 소폭 쉬어가면서 끝났고요. 오성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6%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는 계속해서 이름 올리고 있는 로보티즈, 오늘도 2% 오르면서 끝났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캠트로닉스, 그리고 한국 PIM 등등의 종목들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니테스트는 오늘 14% 정도 급락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G2G 바이오와 파마 리서치도 오늘은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10월 1일 국내 증시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확실히 반도체나 조선, 방산 같은 주도 섹터가 크게 움직여주다 보니까 시장도 함께 위쪽으로 좀 견인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안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좀 눈여겨보셨던 섹터가 있을 텐데 저희 내일장에 공략할 수 있는 섹터 바로 열어볼게요. 전력 수급난 푼다, 전력 설비주. AI 때문에 계속해서 쇼티지가 발생할 걸로 예측되는 산업군이고요. 전력 설비 봐야 되는 이유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올해 상반기까지 전력 관련 대표적인 주 하면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네. HD 현대일렉트릭이요? 왜 당황해요?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X일렉 이런 친구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 미국 향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었죠. 네. 근데 이제 국내가 조금 항상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어디가 가장 먼저 사업이 진행이 될 거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우선은 호남 쪽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먼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진행되는 것 대비해서 빠르면 4년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살짝 어느 정도 많이 비치기는 했었어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특히 태양광 풍력 강조하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근데 결론은 이걸로 이제 전력을 생산을 해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사실 전력이 부족한 데는 수도권 지역이거든요. 또 반도체 하면 용인 생각이 되실 텐데 이쪽으로 끌어올려 오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굉장히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좀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라는 걸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기존에 어찌됐건 저희가 전력 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또 잘 갈 거냐. 근데 오늘 잘 갔어요.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오늘 3, 4% 정도 올랐거든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잡을 거냐 아니면 좀 다른 쪽을 볼 거냐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반적으로 보면 크게 발전 설비 쪽이냐 송전 설비 쪽이냐 이것도 조금 나눠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발전 설비와 송전 설비의 중간 단계도 한번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종목까지 얘기할까요? 아니요, 제가 종목 얘기하기 전에 바로 열어볼게요. 자, 네. 볼까요? 탑픽 종목, LS 마린 솔루션. 이게 사실 앞서서 나온 종목들과는 조금은 결이 좀 다른 맞아요. 느낌인데, 네. 왜 이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고 계세요? 우선 이제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HD 현대일렉과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종고점에서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진입하실 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국내 프로젝트라고 제가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신한 쪽에 신한우의 해상 프로젝트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사실은 제일 큽니다. 네, 근데 이게 아마 다음 달 중으로 시공사랑 프로젝트 참여하는 지분 참여자들까지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우선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가 유력시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면 여기 수주 금액만 작년 전체 수주 금액보다 큽니다. 네, 그러면 수주 잔고가 급격하게 갑자기 9천억대로 올라가면서 주가에는 조금 반영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외적으로도 국내에서 정부에서 많이 해상폭력 쪽은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꾸준하게 당연히 수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수치상으로도 보니까 최근에 이런 수치도 있습니다. 국내 해상폭력 자체만 보더라도 3년 동안 착공하는 예상 물량이 사업비만 86조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LS 마린 솔루션이 그냥 독식을 다 한다라고 하면 한 7% 정도 예상하거든요. 네, 근데 다 가져가지는 않더라도 매출이 7% 잡고 거기에 50만 잡아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수급만 오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으세요? 또 이제 그게 항상 문제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고점에 근접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는 3만 원. 근데 여기서 수급만 더 붙는다라고 하면 저는 전고 좀 뜰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또 나와서 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고점 목표가 달성하면 다 차익 실현하지 마시고 50%만 하고 또 나머지는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만 원까지 보신다고 하셨고 이게 9천억 수주가 아직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점도 챙겨드렸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AS 받아볼게요. 목표 네. 주가를 8만 원으로 잡아주셨는데 그러려면 지금 전고점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맞죠.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도 얘기는 했지만 지금 원전 쪽에서는 이제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해외 쪽은 SMR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정말 실적이 찍히기 시작할 거고요. 이 안에서 가장 큰 수혜는 사실은 주기기를 제작하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고점이 72,000원인데 그거보다 제가 업사이드를 더 줬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이제 시세나 여러 가지 거래량이랑 체크를 해보시면은 여전히 지금 63,000원에서 64,000원 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멘텀 자체가 꺾이지 않고 아직은 더 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8만 원대까지는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8만 원 기대해보고요. 저희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